이야기입니다. 지금 양문석이 우리 지원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오후 4시에 우리 끝날 때쯤 지금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금감원에서 전문가들이 와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오래 할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제 우리 지원님이 예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김부겸 지금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그렇죠. 등등이 연루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이사진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있고요. 지역 새마을금고를 대표해서 또 뽑힌 이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이사라고 있습니다. 전문이사. 네. 이건 뭐냐? 전무가 아니고 전문. 그러니까 금융권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채용하는 게 전문이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김부겸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지휘감독을 받잖아요. 네네. 김부겸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2018년에 윤도순 씨라고 하는 사람을 그 새마을금고 전문이사로 추천해갖고 저 사람이 아직까지 전문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도순. 윤도순. 네. 근데 뭐 하던 분이죠? 윤도순이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요. 민주당의 당뇨로 들어가서 아, 그래요? 민주당 전문위원, 뭐 오. 조직국장,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거 새 희망 포럼이라고 네. 그건 뭐냐면 김부겸의 외곽 지지 모임입니다. 거기 뭐 광주, 전남 뭐 추진위원장 뭐 이런 거를 맡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인데 김부겸이 그 전문이사에 윤도순을 천거를 해가지고 이게 됐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이 전문이사 취지에 안 맞는 사람이죠. 아하. 금융 경력이 1도 없는 자를 네. 정당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그 금융 전문가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임기가 4년입니다. 네. 임기가 4년인데 2018년이니까 2022년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한 번 더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됐다. 연장이 된 거는요,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연장되고 나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총리님 덕분에 연임하게 됐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네네. 그때 그러면 연임 시점에 총리님이 누구냐? 김부겸이에요. 김부겸이에요. 2022년이니까 그죠? 네. 2022년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총리가 누구예요? 김부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겸이 행안부 시절에 비전문가의 윤도순을 거기에 박아줬고 4년 임기가 지났는데 또 총리가 돼가지고 그걸 한 번 더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제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양문석이 윤도순을 통해서 그 대구에 있는 수성새마을금고를 소개를 받고 거기서 뭐를 그 대출을 받은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니 네. 이 정치권 민주당 인맥을 타고 들어서 그 수성까지 가갖고 그걸 받은 거 아니냐. 또 수성은 김부겸이 국회의원 한 곳이 수성이에요. 그렇죠. 3번이나 출마했던 곳이 수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악의가 딱 맞잖아요. 근데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이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김부겸이 뭐라고 입장문을 냈냐 하면은 2018년에 자기가 추천한 건 맞다. 네. 누군가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자기가 추천한 것이다 했고 그 이후로는 2018년 그 추천 이후로는 윤도순과 업무와 관련된 새마을금고 업무와 관련된 얘기는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뽀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요? 2022년 총리 때 윤도순이 썼잖아요. 총리님이 배려해준 덕분에 내가 한 번 더 해먹게 생겼다. 야, 2번 하는 건 드문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요. 여러분 250조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원래 금융기관들은 금감원에 이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사실은 행안부에 받고 있고 네. 여기 직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또 전문적인 인력도 아니고 왜냐하면 행안부는 이쪽 부서에 있다가 갑자기 이쪽 부서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금융 문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이 하다 못하다 보니까 2월 달에 이미 MOU를 맺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조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제가 이제 요새 윤도순의 SNS, 네. 페이스북을 쫙 다 뒤졌거든요. 근데 이제 연임에 성공한 그게 이제 봄쯤에 이제 성공했어요. 네네. 연임에. 그리고 2022년 연말쯤에 12월 21일에 네. 이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이 있잖아요. 네네 있죠. 예, 윤도순 씨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댓글을 답니다. 부겸 형님 내년 3월에 양평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어. 2023년 작년 3월이죠. 이런 댓글을 다니까요. 이 윤도순이 뭐라고 답을 또 답글을 다냐면 그러게요. 저도 2번 가봤는데 2번은 김부겸이 이사할 집 2번 가봤는데 굉장히 친하다는 이야기. 예, 11월 중순인데 지금 11월 중순 공사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네. 지금은 추우니까 좀 추위가 풀리는 내년 3월에나 이사가 가능하겠지요. 그러면서 저희 집과는 이 윤도순도 양평 살아요. 아하. 저희 집과는 남한강 건너 강상면이다. 강상면 많이 들어봤는데. 양평군에 강상면이 있고 강하면이 네네.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친합니다. 네. 이렇게 친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2022년 또 그 연임 성공하고 나서 네. 7월 17일 재헌절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신지 압니까? 네. 김부겸 선배가 정치 포기하셔서 저도 다 정리하고 현직의 남은 임기만 하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새마을 금고 전문이사 그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부겸을 향해서요. 지도자 동지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씁니다. 아하. 이게 북한에서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네네. 김정일 지도자 동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부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참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은 이 대출이 정말 우리가 이해를 못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게 어제 그 장성민 후보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 상록구인가요? 그쪽에 지금 출마한데 거기에 뭐 중소기업들 이렇게 대출해주는 돈의 70 몇 %가 11억 원이 네. 그러니까 이런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고 또 운영 자금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가짜 그 뭐 서류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보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어떤 이 저 중간에 뭐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우리 어제 지원님이 제보받고 이제 발표한 것처럼 이게 뭔가 김부겸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 행안부 장관 시절에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뭔가 연결이 있어서 그 사실 야 뭐 그거 있잖아 그 누구가 할 텐데 그거 좀 대출해줘 왜 그러니까 하필 왜 수성구 새마을금고로 갔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이제 풀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양문석이 그 안산에서 공천 받을 때 김부겸이 그 공천 문제 있다. 맞아요. 그런데 양문석이 그 무슨 민주당 모임 하는데 기다렸다가 김부겸 위원장하고 만나잖아요. 네네. 그때 김부겸이 양문석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네. 뭐 이제까지 나온 거는 어떻게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새로운 또 뭐가 나오면 나 책임 못 진다. 새로운 뭐가 뭐겠어요. 네. 예, 바로 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거죠. 예. 네. 자, 이제 뭐 이 양문석의 문제는 아마 오늘 이 금감원에서 불법 혐의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기죄 불법 혐의자가 뻔히 드러나는데 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요.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특히 또 부동산 문제고 음. 이러면 이거 아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아마 이제 이 늪으로 지금 민주당이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4시에 이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네. 중간 검사 발표, 검사 중간 발표 하다 보면 저게 이제 명백한 불법이었고 양문석이 어떤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새마을금고 내부의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네네. 내부 조력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윤도순 이름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뭐 일파만파가 될 겁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결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하여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암울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는 희망적인 그 결과도 있고 한데 뭐 이거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찍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투표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뒤집힐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내일이 결국 투표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정말 이제 마지막 한 표를 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